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과 염기에 대해서 이제 제3강이죠. 이제 2학기 제3강을 하게 될 차례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산화 환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산화 환원 파트를 공부하면서 이제 그 예를 중점으로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의 이제 거의 끝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산과 염기의 첫째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이제 수요일에 이제 제가 빈 시간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시간인 1학년 5반이 1교시에 있어요. 그래서 1학년 5반이랑 이렇게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학년 5반 분위기도 보고 이제 다른 1학년 다른 반들 분위기도 보게 되는데 각 반마다 이제 성향이 다 틀린 것 같아요. 틀리다기보다는 다른 거죠. 다른 것 같은데 각 반에 이제 반장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면. 근데 1학년 5반 같은 경우는 되게 애살 있고 우리 되게 책임감 넘치는 친구가 반장을 하고 있거든요. 양땡땡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되게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다른 반 반장들이 책임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물론 제가 좋아하는 반들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1학년의 남자 반 친구들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이름을 거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주엽이라는 친구랑 뭐 석진이라는 친구들 뭐 많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랑 이제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1학년 5반의 반장이 되게 책임감이 있고 성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허를 딱 찔러주기도 하고. 그래서 교무실에 이제 한 번씩 이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혼자 오는 게 아니야. 같이 오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되게 키가 큰 친구인데 제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반장이랑 따라오는 친구가 있어. 근데 이 1학년 5반 반장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뭐 어떻게 하나, 그 공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그 친구도 그렇고 아담스 패밀리라고 아담한 친구들 이제 회원이잖아요. 저도 아담하지만 그 친구도 1학년 5반 반장도 좀 아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은 아담스다 보니까 제가 대하기가 좀 편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되게 키가 크거든요. 그래서 1학년 5반 반장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그걸 안 들어주잖아요. 그럼 옆에서 칠 것 같아. 표정이 저를 한 대 칠 것 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서 되게 무섭습니다. 될 수 있으면 편안한 모습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1학년 5반이랑 수업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무튼 다른 반장들 이야기나 아니면 제가 생각이 나는 친구들 이야기는 뭐 수업 중간중간에 이야기하도록 하면서 좀 수업 분위기도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에 조만간 뭐 석진이나 주엽이 이야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 이야기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산과 염기 파트인데요. 산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들어갈까요? 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산이란 무엇일까요? 산의 정의로 이제 산은 수용액에서 수용액 H2O죠. H2O 중류수가 있는 수용액 조건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나 물질 수소 양이온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수소 양이온을 수용액 조건에서 이제 내놓는 물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용액과 수소 양이온이라는 거죠. 결국 이 물질 하나로만 있으면 산 수용액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조건을 한번 보죠. 예를 들면 이제 HCl이 있고 H2SO4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친구들을 우리 강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산이란 pH가 되게 낮은 친구들을 말하는 거고요. 주로 0에서 2인 애들을 이제 우리는 강산이라고 부릅니다. HCl 같은 경우는 일가산이라고
양이온을 하나를 내놓고요. 일가산이라고 합니다. 일가산. 그리고 H2SO4 같은 경우는 이가산이라고 하면서 H 수소 양이온을 이제 2개까지 내어놓는 물질을 우리 이가산이라고 해요. 이가산. 왜 안되지? 가산이라고 합니다. 일가산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거는 이 조건들은 이런 일가산, 이가산이 되는 조건은 수용액이라는 거예요. 자, 그 수용액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반응식이에요. 식을 표현하면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HCl을 이제 넣는 과정을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H2O 같은 경우는 이제 HCl과 합쳐지면서 반응식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합쳐지면서 우리가 수소 양이온을 이렇게 배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수소 양이온이라고 하기보다는 수소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H3O+를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HCl이 이렇게 있으면 공결합을 하고 있어요. 공유결합. 그러면 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CL이 전자를 이렇게 끌어당겨요. 그러면서 H가 이 수소가 전자를 하나를 빼앗기고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해하셨나요? 전자를 하나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소가 최애각 전자가 총 7개였죠. 그리고 수소로부터 8개가 되면서 한 개를 받으면서 8개가 된 거죠. 안정화가 되면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 양이온이 생기는데, 이 수소 양이온이 안정해지면서 이제 H2O와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소 양이온과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서 H3O+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수소 양이온이 배출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서 보면 수소 양이온과 수용액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H3O+가 되면서 이제 산 조건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결국에는 이제 수용액 조건이라는 게 이 식이 들어가면서 이 H3O+가 결국에는 산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렇고요. 사실은 뭐 이것까지 설명을 안 하시는 뭐 EBS 강사분들도, 이게 원래라면 이제 화 1파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 수용액이라는 조건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식들, 아까 제가 H3O+ 이야기했던 거, 이거를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바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의 이온화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산의 이온화 성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산에 대한 정의였고요. 두 번째가 산의 이온화였습니다. 산의 이온화란 이제 산이 물에 녹으면서 이제 이온화가 되어서 수소 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염산이라고 봅시다. 이 염산이 강산인데, 이 염산이 HCl로 이제 화학식을 설명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수소 양이온 1개와 그리고 염소 이온 하나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산의 이온화라고 이제 불리는 거예요. 자, 수소 양이온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음이온이 이렇게 생깁니다. 우리 음이온을 간단하게 A-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이렇게 표현을 굳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생긴 상태죠.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산의 이온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경우를 한번 보죠. 질산이 있습니다. 질산 같은 경우는 HNO3가 있고요. 화학식을 표현했을 때 HNO3는 H 한 분자, 수소 양이온 한 분자와 그리고 NO3 음이온 한 분자를 이렇게 배출합니다. 각각 이제 일가산으로서 수소 양이온 하나씩을 빼게 되고요. 황산 같은 경우를 한번 보죠. 황산 같은 경우는
H2SO4가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가산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이가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일가산. 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아세트산이 있습니다. 제가 아세트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설명을 딱히 한다기보다는 이것도 그냥 똑같은 일가산의 한 종류예요. 그 식만 보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요, CH3COOH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식으로 이제 제가 따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실제로 분자식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를 이제 구조화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결합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걸 이중결합이라고 나중에 화원을 가면 배우게 될 텐데, 이중결합을 이런 식으로 산소 하나에다가 하고 있고 공유결합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뭐 이것까지는 우리 공통과학에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생각만 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자, 이 CH3COOH가 이제 분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해가 돼요. 그러면서 수소 양이온 하나를 이제 빼내게 되고요. 이걸 우리는 일가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가산. 수소 양이온 하나를 빼낸다고 해서 일가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산이 이런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가 이제 산이 이온화해서 공통으로 수소 양이온을 빼놓기 때문이에요. 네. 결국에는 이 산이라는 성질은 수소 양이온을 얼마나 많이 갖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산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산마다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온화를 해서 이제 내놓는 음이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자, 우리 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이러한 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결정하는 게 요소가 수소 양이온입니다. 그러면 그 산의 고유의 이제 HCl을 녹였을 때와 HNO3를 녹였을 때, HSO4를 녹였을 때, 그 산의 성질이 살짝씩 다르거든요. 그 성질을 결정하는 애들이 바로 이 음이온에 해당되는 친구들이에요. 산을 나타내게 되는 이 성질이,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게 이 수소 양이온에 의한 것이고요. 나머지 그 수소 개인, 산 물질들의 개인적인 이제 특징들을, 고유의 특징들을 나타내게 하는 것들이 이런 수소 양이온들을 뺀 음이온에서 이제 그 특징들이 발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제 특징들은 제가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지금 생각보다 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이런 산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이런 수용액 조건에서 우리는 전기 전도성을 띠게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일부러 이제 전기 전도성에 관련해 가지고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화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따로 내지를 않았어요. 전기 전도성을 띠는 게 이제 공유결합 화합물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성을 띠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내용 때문에 일부러 이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거라서 굳이 그렇게 포함을 안 한 건데, 산성을 띠는 이런 HCl, H2SO4는 공유결합 화합물입니다. 공유결합 화합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유결합 화합물의 특징상 전기 전도성을 띠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전기 전도성을 띠면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수용액 조건에서
H2O가 된 상황에서 이제 H2O 수용액 조건에서 이 친구들을 넣게 되잖아요. 그리고 전극을 연결합니다. HCl이 녹아 들어가 있고 이제 HCl이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된 상황에서는 전기 전도성을 띠게 돼요. 각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서 전기 전도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의 조건에서는 이제 공유결합 화합물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성을 띠게 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계셔야 해요. 마이너스 극으로는 이제 산을 띠게 되는 수소 양이온이 이동하게 되겠고요. 음이온 같은 경우는 플러스 전극에 이제 모이게 되겠죠.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결국엔 이 H3O 플러스가 수소 양이온은 이제 H3O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이런 전하를 띠는 성질 때문에 이제 각자의 이제 전극에 붙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부분의 학습지에는 H3O 플러스라고까지는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하지만 뭐 우리가 대충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화원을 공부하시는 친구들은 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금속과의 반응이 있습니다. 금속과 반응을 했을 때 이전 산들은 예를 들어 봅시다. 마그네슘이 대표적으로 좀 만만하죠. 그리고 이렇게 수소 기체를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자,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자, HCl 수용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랬을 때 기체가 생겨요. 이 기체가 이 수소 기체를 이렇게 그 기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수소 기체가 생겨납니다. 반응식은 이렇게 생겼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반응을 개수를 맞춰주는 것까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문제를 이제 이렇게 화학식을 냈던 거는 문제로 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화학식 한 번씩 봐주시길 바랍니다. 뭐 대략적으로 마그네슘이 이제 여기에 있는 수소 이온을 제외한 염소와 반응을 1대1로 하게 되죠. 1대2로 하게 되죠. 1대2로 하게 됩니다. 우리 나만 알지 펩시콜라 기억나시나요? 나만 알지 펩시콜라에서 나트륨이 이제 전자를 하나를 잃기 쉬운 알칼리 금속에 포함이 되죠. 최애각 전자가 한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애각 전자 한 개를 유지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내어놓는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까지 내어놓는 겁니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최애각 전자가 두 개죠. 최애각 전자가 두 개인데 이 두 개를 내어놓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2 플러스 이가 양이온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가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네, 조금 기다렸다가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가 양이온을 만들게 됩니다. 이가 양이온이라고 하고요. 뭐 일가산이라고도 하고 이가산이라고도 했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가 양이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가 양이온과 최애각 전자가 7개인, 그러니까 전자 한 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염소를 두 개를 써주면 이제 해당 이제 전자가 이제 서로 부딪히게 되면서 결합을 할 수 있겠죠. 마그네슘은 전자를 두 개를 주면 되고요. 염소는 전자를 한 개씩 받아서 각각 두 개를 받다 보니까 두 개까지 이온을 형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분자가 형성이 되는 걸 여러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1대2로 결합을 한 거예요. 마그네슘 한 원자와 염소 두 원자가 이렇게 결합을 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결합을 하고 남아있는 수소 양이온 두 개는 이제 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제 수소 기체가 형성을 되겠죠. 분자로
이렇게 형성을 합니다. 이 수소 분자로 이렇게 기체로 이렇게 날아갈 때는 반응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이건 역으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한 번씩 역으로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는데 그런 반응은 이 반응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소 기체가 이게 반응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아요. 자, 아무튼 이러한 첫 번째 예시가 있었습니다. 금속과 반응하는 예시가 이렇게 첫 번째 예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탄산칼슘이 이렇게 있습니다. 탄산칼슘과의 반응으로 이제 산과 탄산칼슘이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형성이 되는 반응인데요. 차라리 딴 거를 쓰자. 자, 반응식부터 먼저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산칼슘과의 반응. 당연히 산과 반응하는 겁니다. 산과. 자, CaCO3와 이제 염산이 합쳐지면서 CaCl2 플러스 CO2 플러스 H2O가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되고 있고요. 이것도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 이제 또 이거 화학식을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하시면 좀 공부하시기 편할 거예요. 이런 화학식 여러분들 한 번씩 봐주세요. 알겠죠? 뭐 거의 저는 문제를 거의 그대로 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기는 편할 겁니다. 좀 이상하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옳지 않은 걸 고르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산화탄소가 이제 기체로 이제 날아가는 반응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염산을 탄산칼슘에다 집어넣어 줌으로써 이제 H2O가 생성이 되면서 CaCl2까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칼슘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 딱 염소가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염소가 최외각 전자가 7개입니다. 전자를 하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이제 칼슘으로부터 이제 전자를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분자가 두 개가 원자가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그쵸? 두 개죠. 전자를 두 개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전자가 공유를 하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칼슘의 전자 2개 그리고 최외각 전자 2개 그리고 염소의 최외각 전자 7개 중에 필요한 1개씩 곱하기 2개가 되는 거겠죠. 지금 2개가 이렇게 분자로 원자가 2개가 들어갔으니까 2개씩 해서 2개가 이제 똑같아지는 겁니다. 2. 그리고 칼슘의 개수는 1개 그리고 염소의 개수는 2개로 이제 1대2의 비율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남은 것들이 이제 하나씩 들어가서 CO2와 이산화탄소와 H2O를 형성하게 됩니다. 개수 같은 경우도 예전에 우리 A, B, C, D, E 이렇게 했었죠. A, B, C, D, E로 이런 식으로 개수 비교할 수 있는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것까지예요. 뭐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산 내용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다음 시간에 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시약에 대한 색 변화가 있습니다. 지시약에 대한 색 변화. 이 지시약이라는 거 우리 여러분 아마 중학교 때 실험 해봤을 거예요. 이 지시약이 있는데 리트머스 종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가 있고 그리고 종이 외에 이제 뭐 용액을 이용하는 것들도 있는데 용액에 메틸 오렌지가 있습니다. 메틸 오렌지.
1학년 몇 반이지? 6반인가? 오렌지 게임 했었던 것 같은데 몇 반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7반인가? 자, 아무튼 메틸 오렌지가 있고요. 그 다음 BTB 용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있어요. 아이고. 자, 이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산이 들어가게 되면요, 메틸 오렌지 같은 경우는 붉은색을 띱니다. 그리고 페놀프탈레인은 무색을 띄어요. 색이 없다는 뜻이에요. 투명하다는 거고요. BTB 같은 경우는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자, 이거 나중에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경우는 색 변화가 푸른색에서 산에 들어가게 되면 붉은색을 띱니다. 원래라면 이 리트머스 종이라는 게 푸른색이에요. 산에 들어가면서 붉은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염기와 함께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염기와 함께 설명을 하는 게 여러분들 외우는 게 좀 쉬울 거예요. 무, 빨, 주, 노, 초, 파. 자, 이런 식으로 외우게 될 겁니다. 3개, 3개, 3개. 요런 식으로 해서 페노프탈레인 용액, 페노프탈 P라고 하겠습니다. PP라고 하겠습니다. 페노프탈레인 용액, 그리고 메틸 오렌지, 그리고 BTB 용액. 자, 느낌 오셨나요? 무무 빨주노초파,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웠거든요. 무무 빨주노초파, 무무 빨주노초파. 무슨 뜻이냐면 페노프탈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산성 조건에서, 자, 이까지 산성, 중성, 염기성,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산성일 때 무색이고요, 중성일 때도 무색이고, 염기가 되었을 때 빨간색을 띠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메틸 오렌지 같은 경우는 산성일 때 빨간색, 그리고 중성일 때 주황색, 그리고 염기성일 때 노란색을 띠게 된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외우시면 될 것 같고, BTB 용액 같은 경우도 이제 노란색이 산성, 중성,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우는 걸 추천을 드려요. 다른 뭐 강사 선생님이라던가 뭐 EBS라던가 뭐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전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무무 빨주노초파 외워주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이까지만 해도 사실 엄청 긴 수업이었죠. 요즘 원래라면 한 20분 정도 수업을 했었는데 요즘 따라 30분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고 넘어갔으면 해서 강의 수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분명 정말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최대한 제가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적어도 이제 다른 학교라던가 이제 다른 학원에 비해서 제가 가르치는 양이 많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사실 시험 문제가 오류가 좀 있었죠. 그 오류 부분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했던 건 아닌데 좀 깊게 들어가면 문이과가 합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깊게 따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고 학원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것까지 설명을 안 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 정규 과정에서는 교과서 내용에선 나오지 않거든요. EBS 교재에선 나올 수 있는데 기본 교과 과정에선 나오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했어요. 화1에서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랬던 내용들인데 이제 그래도 제가 명색이 학교 선생님이고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 설명해주면 해줬지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좀 내용을 좀 확장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활동 많이 할 거고요. 여러분들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뭐 운동장에서 나가서 뭐 여러가지 활동도 해볼까 싶어요. 대신에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에 강의 올라오는 거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이고요. 이제 강의 몇 개 안 남았는데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